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진행을 맡게 된 하재은이라고 합니다. 제 옆에는 지금 네 분의 패널리스트 분들이 계시는데요. 먼저 이렇게 영화 상영을 같이 하니까 굉장히 또 다른 마음의 감동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 특히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 시장을 보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이 여러 번째 저도 보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매번 볼 때마다 다른 감동과 슬픔과 또 많은 생각을 주게 하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영화 속 이야기와 우리의 실제 삶을 연결해 보는 뜻깊은 시간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여해 주시는 패널 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rst, it is my honor to introduce the four panelists who will be joining us today. First of all, Lieutenant Colonel Christmas. 한미 간의 민군 작전과 지역사회 협력을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미팔군 민사처장 크리스마스 중령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대구광역시 남구 지회장이시자 과거 저희 한국전쟁 때 카투사로 미군들과 바로 어깨를 맞대고 함께 근무하셨던 우리 류영봉 참전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1.4 후퇴 때 황해도에서 피난 내려온 부모님 아래 평택시 송탄 서정동 피난민촌에서 자란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최치선 상임위원님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패널리스트 분입니다. 6.25 전쟁 당시 6탄전과 13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실탄이 군복을 뚫고 들어가면서도 단 한 번의 총상 없이 귀환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6.25 참전 용사 조남혁 영웅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영화에서 표현된 나의 인생과 한미 동맹입니다. 각 패널께서 직접 겪으신 삶과 경험을 영화와 연결해서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크리스마스 중령님의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We'll start with Lieutenant Colonel Christmas. Sir, how do you relate your life to the movie? Well, thank you for this honor to be here. I'm certainly not worthy to sit amongst the history and the emotions that come out of me for this. I am deeply honored to be here. First of all. 네, 먼저 여기 이렇게 귀한 이 토크 콘서트라는 장소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특히 이제 6.25 참전 용사님들도 계시고 역사적인 영웅분들이 있으신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영화를 관람을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First of all, my job in the military is to understand and engage the civil populace in another country, whether it be in a time of crisis, humanitarian assistance, or armistice as we're in now. 네, 이제 여러분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미팔군 내에서 또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제 어떻게 보면 보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민사 장교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민군 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당 국가가 정전에 있던 혹은 위기에 있던 아니면 미군 자체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건 여러 가지 이렇게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일들을 제가 주로 맡고 있습니다. An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ivil population, it is how the military affects the population in which they work in. 네, 그리고 제가 임무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제가 일하는 그 국가에서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인원들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 have been deployed 8 times across many countries within the globe, and I have firsthand seen
the refugees crossing over into other countries and the impact that that has. 네, 저는 전 세계에서 이제 다양하게 파병 경험이 있는데요. 총 8번 파병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을 직접 겪어내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다른 국가로 이동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직접 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민들이 다른 국가로 이동을 하면서 해당 국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도 제 눈으로 직접 많이 본 바가 있습니다. And for me, it brought out lots of emotions of hurt, pain, wanting to help, assist, to see families broken apart, to see how it affects another community when 100,000 people move into their area.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난민이 발생하는 상황이 많은 그런 전쟁을 겪어내면서 저는 많은 감정을 겪어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픔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 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 인원들이 다른 커뮤니티로 이동을 하면서 그 인원들이 거의 10만 명을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많은 감정들이 들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And so, with all those emotions, the things that were coming back that I've seen, I was able to also see that the importance of community and bringing people in and taking care of one another. And that's the hope and that's the things that we can control when there are times of crisis, is to take care of the outsiders, take care of our own. And that's what I really pulled from this movie as I watched a lot with emotion.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전쟁 상황에서 저희가 꼭 알아야 해야 될 것은 이 커뮤니티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전쟁 때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지만 저희 이제 미군으로서도 이제 많은 희망과 그리고 또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통제를 하면서 추후에 만약에 미군에게 그런 일이 생겼더라도 그런 위기가 있더라도 저희가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네 사람들도 저희가 잘 케어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돕고 지원하고 케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영화를 보면서 특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And so I just want to thank each and every one of you, gentlemen, for standing up for your country, for working side by side with our alliance. I think that's important. It's displayed here. And I just have so much pride to be a part of this team and this alliance together. Thank you.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국가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군복을 입고 있건 입지 않고 이렇게 민간인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제가 꼭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이 한미동맹의 일부로서 제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매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저와 같은 그런 자부심 같은 것을 느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류영봉 참정용사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어떠셨는지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사령관님 모시고 또 여러 참전 유공장 계시고 특히 이철원 우리 연합회 회장님께서도 와가지고 저를 같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 자리에 이 나오는 금했던데 특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 저는 대구에서 대구시 남구지회 참전 유공자 남구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참전했습니다. 그때는 정식적으로 정집되는 게 아니라 길에 가는 사람 남자들은 그 학문 연장 가는 거 없이 정집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2,000명이 1950년 8월 16일 15일 16일 이틀간에 정집되는 사람이 2,000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정일권 참모총장이 여러분들은 유엔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은 대우와 행동은 유엔과 같이 똑같이 대우받고 행동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 훈시를 받고 부산에 가서 배 타고 이제 일본 요코하마에 내려가지고 일본 후지산 밑에 있는 미7사단 훈련 캠프에 합류되었습니다. 거기서 3주 동안 훈련 받고 기초 훈련 받고 저는 또 유병부대에 배치돼 가지고 환자들 부상 치료하고 또 후송하고 들건 나르는 거 하고 3주간을 배워가지고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 했습니다. 그리고 북진할 적에 한경남도 이원에 또 우리 상륙해가지고 삼수 갑산 지내가지고 압록강 해선전까지 도착됐는 데가 1950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있으면서 압록강 얼음을 깨면서 남북 통일된다고 미군들하고 조한수 말죠 이래 만세 부르고 했는데 3일 만에 정공군이 참전했다는 소리 듣고 우리는 올라갔던 길은 포위 다 되겠고 탈출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산진 도착됐을 적에 주민들에게 우리가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음식다가 문자하고 또한 생활필품하고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후퇴할 적에 케이블카를 20대를 우리에게 지원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산악을 넘는 데는 우리가 눈이 없고 영하 20, 30도 되는 곳에서 넘지 못해가지고 동동 굴고 있을 때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받아서 케이블카 20대를 도와줘가지고 그것을 타고 넘어왔는 도착된 곳이 장전이었습니다. 거기는 미 1사단이 벌써 포위당해 되어 있고 우리가 미 7사단도 같이 포위당했습니다. 2주간 동안 포위 탈출 작전하느라고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영하 30도 35도 되는 곳에서 제가 위생비였기 때문에 환자들 부상자를 치료하는데 중공군은 인해 전술로 공격해오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같이 싸울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 돼가지고 부상자를 놔두고 우리를 후퇴합니다. 그딴 데 가보면 모두 얻어 죽어 요래 있습니다. 중공군하고 한국 우리의 아군들하고 말 부상비에 죽었는데 그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2주 만에 탈출해서 흥남에 도착되니까 수십만 피난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난민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해산진 도왔을 때 우리에게 도와주는 사람하고 같이 흥남을 탈출해야 되겠는데 배는 한정되어 있고 또 유엔군 한국군하고 붙으니까 그 인원수만 태우는 배가 그 군함과 배가 있었지 피난민은 말이죠 태울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투사하고 미군들하고 같이 딴 사람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도와주는 사람은 같이 피는 나와야지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엘몬드 소장도 우리가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을 놔두면은 다 인민군이 들어가지고 다 몰살 시키니까 그거를 못 보니까 우리 같이 나와야 된다 이러니까 그분의 아이디어로서 말죠. 배 안에 있던 탱크, 대포, 물자 같은 거를 말죠. 흥남 부두에 내놓고 쌓아놨습니다. 그 무게만큼 태어난 게 10만 명입니다. 피난민으로 북한 피난민이 남한으로 피난할 수 있는 인원이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저녁에 오후에 우리 흥남 부두 폭파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흥남을 떠나왔는데 특히 빅토리아호에 있던 거는 원래 그러니까 정원은 46명인데 14,000명을 태웠습니다. 거기서 예를 닷장을 쌓아놓은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피난민들 그 실었는데 14,000명이 실었는데 그 기니스북에 올라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특히 어린애가 5살이 태어났습니다.
그래 이름을 김치1, 김치2, 김치3, 김치4, 김치5로 이름을 지어 가지고 이래 피난시켜 나오는데 내가 그 후로 내가 그분 피난 나오는 사람들 몇 사람 만났는데 한 분은 수의과 의사고 한 분은 한의사고 됐는데 5사람 중에서 2사람 만나게 했는데 그분들은 참 우리들이 가투사들이 도와는 것보다도 그 미군 엘몬드 소장님의 그 머리가 머리를 써가지고 도와가지고 피난민 시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네. 맥어더 장군은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상륙 작전했고 서울 조트 거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맥어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 영웅이라면은 엘몬드 소장님은 그야말로 피난민에게 영웅입니다. 그분 아니면 피난민 한 번도 못할 뻔했습니다.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선생님.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가지고 이것은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강하게 되는 것은 미군들이 도왔습니다. 미군이 우리의 한미 에랭스가 코리안 US 코리안 에랭스가 이 말죠 든든하기 때문에 미군들이 도왔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부강한 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선생님. 네.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 선생님. 것은 미군들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4년 동안 카투사 생활을 했습니다. 보통 1년 6개월 근무하면 복무하면 한국군으로 복귀시켰는데 저는 영어를 좀 하기 때문에 그 군의관하고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4년 했는데 그것으로서 제가 카투사를 왔는 게 참 저에게 행운입니다. 앞으로 카투사는 그때는 우리 카투사 정집될 때는 연령불문, 학령불문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무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훈련받고 전투에서 용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듣는 데는 말죠. 잘 들으니까 미군들이 열심히 용감하게 싸우니까 오늘까지 카투사를 유지해 나가는 게 우리가 열심히 카투사들이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아직도 존속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선생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류영봉 참전용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오늘 이렇게 평택까지 와주신 분입니다.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90대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한미동맹 주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좀 저에게는 인상 깊게 다가오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한테도 그럴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저에게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이 모든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서 그때 당시 기억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마음에 이렇게 깊이 남았으면 이렇게 일자까지 기억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영하 30도 또 흥남 철수작전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화로만 이렇게 봤지만 직접 겪어내신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가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엘몬드 소장님 이야기 같은 경우도 해주셨는데 저도 물론 이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 공부를 한 바는 있지만 이렇게 또 저희가 언제 참정 용사님께 이렇게 직접 본인이 전쟁에서 겪어내신 거를 들어볼 기회가 이게 정말 흔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류영봉 참전 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관계상 다음 최치선 의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시고 소감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평택문화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치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아버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926년생이신데 작화하신 지 지금 10년 되셨고요. 저희 부모님 고향은 황해도 은율, 어머님은 은율, 아버님은 송화. 1.4 때 피난 나오셔가지고 제가
1953년 8월 1일 휴전되고 해운대 백사장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송탄에 오산 비행장에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외갓집이 이제 이 평택에 자리를 잡게 돼서 저희 부모님이 송탄으로 오셨고, 저는 그 미군 비행장 후문 옆에 신창동, 지금 행정구역은 서정동인데 거기가 황해도 피난민들이 사는 피난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자랐습니다. 자랐고, 저희 아버님은 그 오산 에어베이스 플래밀링 샵 엔지니어로, 그러니까 노무자죠. 파이프간이라고 하는 그 미군 부대 근무하시면서 저희 삼형제를 다 키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정리 초등학교, 평택중고등학교를 무사히 다 학업을 마치고 또 서울 올라서 공부하고, 영화를 보면서 저희 누나가 못 나왔답니다. 저보다 5살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그 은율 앞에 초도 앞바다에서 LST정으로 다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미군들이 나오고 이렇게 철수할 때 저희 그 일하러 나오셨다가 이제 할머님 댁에 저희 누나랑 할머니 할아버지는 계신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분들은 따로 나오실 줄 알고 이제 피난 나오셨는데 결국 못 나오신 거죠, 저희 누나는. 그래서 그 가족 찾기 할 때 저희도 신청했었는데 못 찾았어요, 누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황해도 고향에서 잘 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아무튼 이 영화를 저는 이제 2번째 보는데 아까 그 황정민 씨가 끝순이 그 동생 찾는 장면에서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사이기도 하고 한국 전쟁을 겪으셨던, 특히 오늘 여기 참전용사 어르신들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자랐고, 저도 이제 벌써 한국 나이로 73인데 제 아이들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 생각 먼저 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하고 스마트하고 AI 시대로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가족, 그리고 또 미군 기지에서 자란 저희 입장으로서는 주한 미군과의 관계, 미군 부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굿 네이버스, 그리고 우리 이웃끼리 그 과거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 또 지난했던 대한민국 현대 근현대사의 역사적인 그 고난을 헤쳐나오신 분들 밑에서 우리가 자랐고, 또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과거에 송탄 같은 경우는 송탄시였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평택시로 이제 또 통합이 되었는데, 이 송탄에 기지촌이 이렇게 피난민촌이 있었다라는 것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 굉장히 조금 놀랐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한국 전쟁이 있은 지가 거의 이렇게 70년이 더 지난 세월을 흘러 보냈는데요.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북한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금 가슴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산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영화에서도 이산가족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세대 때는, 제 세대 때는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이 부모님 세대 때, 또 부모님보다 더 올라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분들이 홀로 싸움을 겪어내셔야 했을까. 가난과 또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그리고 또 덕수 같은 경우에도 영화를 봤을 때 만약에 덕수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었다면 덕수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내지 않아도 됐었을까. 그리고 그 덕수의 삶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미군 기지 관련해서 주한미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메러디스 호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군이 아마 이 지휘관으로서 결정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군수 물자를 버리고 피난민을 태우라라는 것은 그거는 정말 이 휴머니즘이 있지 않고서는 정말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 평택시에서 살고 있는 인원으로서 이 주한미군의 그런 감사함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조남혁 영웅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택시 6.25 참전 유공자의 감사를 맡고 있는 조남혁이 인사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베풀어 주신 크리스마스 중령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 애석한 또 6.25 전쟁도 그랬으면은 원룸 파병되어 가지고 고생한 얘기, 광부들의 고생, 간호사님들 시체 닦는 거, 이건 저도 책을 보고서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보면서 실감했고, 저는 조금 말이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5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382북은 화장실이고 38 또 살림집은 382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00m 전방에 북방경비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경찰관이 두 사람이 호의를 해서 가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내가 서 있는 이 예식장이 바로 38선입니다. 이런 기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예식을 올리는데 북방경비대 경비원들이 왔어. 축하해 줬습니다.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렇게 의좋던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6.25 전쟁 나면서 저는 월남을 했습니다. 19살 때, 18살 때 월남을 해가지고 19살 때 미 극동사령부에 지원 입대를 했습니다. 학생으로서 학도 6.25부대로 그냥 지원을 해가지고 북한이라 수없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에 우리 어머니 한 분을 두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라도 모셔오고 싶어서 전쟁 입는 틈이라면은 전마선 타고 들어가서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서신이, 너희들이 북으로 고향으로 들어오면은 먹고 살 기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농사짓기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군인 생활하는 걸 알고서 바늘 3개 하고 시일 한 타래 하고 돈 1,800만 원을 보내주신 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6.25 전쟁을 하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전쟁 일기 썼습니다. 왜? 어머님과 마지막 헤어지는 날을 찾아서 쓰는 것이 1950년도 11월 25일서부터 쓴 것이 오늘까지 74년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은 군사박물관에 기송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군사박물관에서 얘기가 74년 동안 일기 쓴 유공자를 찾아봐야 찾아볼 수 없고, 또 6.25 전쟁에 꼬박이 하루도 빼지 않고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우가 옆에서 쓰러지면 쓰러져 쓴 걸 어떻게 맞아가지고 죽었다, 또 어디 맞아가지고 살아나서 퇴원했다, 이걸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사박물관에서 다른 건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60만 대군을 찾아보니까 육해공군을 다 찾아도 57년 동안 일기 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일기를 다시 또 놨습니다. 그건 6.25 전쟁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한이 되어가지고 엄청 북을 침투해서 들어갔고, 또 특히 이 자리에서 서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안 됐습니다. 주한미군은 낯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이런 대한민국에 무려 17만 8,900명을 파병을 시켰습니다. 거기서는 전사자가 3만 3,686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92,134명이 전사했습니다. 실종자가 3,737명입니다. 포로가 4,439명입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셨을까? 만약에 미국이 아니면은 우리는 공산국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 중령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2005년도에 평양을 가봤습니다. 평양을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평양을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40분 만에 평양공항에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왜? 평양에는 영양 부족이 돼가지고서 개안 수술해야 할 사람이 100만이 넘어요. 안과 병원이 없다고 저는 라이언스 그룹의 중역을 맡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의 대표단으로 가라 해서 갔습니다. 평양 가서 가가지고 그 공항에서 영접도 받고 또 백두산도 올라가 봤고 인민군들도 만나봤고 또 인민군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저는 갈 때 북한이라고 하면은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라고 거기서 갔습니다. 갔는데 내 말에 액센트가 북한 말이 들어가가지고 탈로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민군들이 백두산 올라가는데 북한에서 삼지연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가는데 보니까 트럭을 타고서 손을 흔들어줘. 그때 내가 뭐 이러냐면 무의식적이 나온 얘기입니다. 저 인민군들하고 6.25 때 내가 육탄전을 하고 원성으로 싸우면서 내가 이 전투를 이긴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오늘 손을 흔들 줄 몰랐다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차관이 저를 수행을 해줬습니다. 뭐 이러냐면 이제는 그런 생각 버려주세요. 안 됩니다. 통일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감탄을 받았습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 어머님한테 또 우리 조상 어른들한테 제물을 차려가지고 와서 고려 호텔에서 망배를 드렸습니다. 혼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술을 전환이 일본 말해서 미안합니다. 이시오 큰 거 한 병이요 4병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내가 실토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저께 여기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망배를 드렸다. 그러니 이 술을 같이 좀 나눠 먹으면 안 되겠냐니까 박수가 나와요. 그래서 술을 한 잔씩 먹었습니다. 남북한이 술이 근하게 다 취해서 그겐 그 차관도 나왔지만은 안내원도 또 있었습니다. 또 그게 감시원도 또 있었습니다. 하나가 돼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껴안고 막 울었어요. 울고 다시는 해지지 말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순환공항에서 그네들이 이건 고려 민항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네들이 아주 진지한 얘기를 해요. 안녕히 가시라고. 그리고 거기 가서는 말 조심해야 될 것은 38이남에 넘어와 봐라 하면 안 됩니다. 38이남을 한번 넘어와서 보고서 가라라고 하는 건 기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거기 가서 그네들하고 열심히 얘기도 했고 김일성 배치도 얘기를 했고 또 너희들의 사상 문제 너무 그런 독재를 쓰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건 잘못된 거다. 남쪽에 내려왔으면 알아봐라. 우리나라의 발전도 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다 못하겠습니다. 네. 남북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걸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남북 북한 평양 방문 기획문을 써서 한 1,000권 이상 한 2,000권
무료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저는 표창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역대 대통령 내지 국무총리한테도 전화가 오고 고위층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길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길이길이 우리 미국을 좀 우호하면서 후세들도 많이 좀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사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치 책을 이렇게 읽어주시는 듯한 어떤 이렇게 스토리를 텔링을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 하반기 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한국 전쟁과 관련된 추모제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전용사님들이 정말 많이 참가를 해주세요. 전국 각지에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90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20대 인원들처럼 항상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 한국 전쟁에 대한 부분, 주한미군과의 그런 동맹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후세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저희가 참전용사님들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거의 10대 때 징집이 되셨다고 합니다. 16살, 17살, 19살. 지금 생각해보면 다 고등학교, 다 수능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라를 위한 희생과 또 나라를 위한 그런 애국심으로 이렇게 전쟁에 참가를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항상 추모제를 가서 주한미군과 관련된 행사를 하다 보면 이름도 모르는 국가, 이름도 모르는 인원들을 위해서 희생한 우리 주한미군 이렇게 많이들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어느 외딴 나라에 우리 군인들을 파병을 하라라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바대로 이렇게 저희가 한미 동맹이 지금까지 튼튼히 강력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과거에 함께 어깨를 맞대고 싸워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중령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저희가 콘서트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So last question goes to you, sir, Lieutenant Colonel Christmas. Did you think anything about the movie that you wanted to share? How do you relate your life once again for the film? I do.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movie, the granddaughter asked Duck Sue if he knew what memory was and how to define it. 네, 영화의 가장 초반을 보면 덕수의 손녀가 할아버지께 묻습니다. 기억이 무엇인가요? And as the movie continued, the memories came back. He remembers being separated and being told family first, and how to hold on to the honor of what his father had passed down and the legacy that he needed to live of family first. 그래서 영화를 계속 보면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 기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족이 이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하지만 가족이 가장 최우선이다. 그리고 덕수의 아버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너가 이제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 As I stand here and I look at the memory, the legacy of all that have served and continue to serve in their community and for their nation, I am deeply honored to be a part of that. And I hope and I pray that the memory and the legacy continues to live on.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손녀의 물음. 제가 감히 답해 본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한국 전쟁을 겪어내면서 그런 어떤 이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또 그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기억과 유산을 계속 저희가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ere are lots of memorials around. I've seen the Korean memorial.
I've seen where the Incheon landing. Now we've, 75 years later, just a couple of days ago, the celebration of the recapture after the landing of Seoul and pushing the Chinese back north. I've been able to experience that just in a little bit of time that I've been here. But we cannot let, our young generation not know the importance and the stories behind those monuments and behind those important moments. 네, 그래서 추모제와 추모식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있은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요. 인천 상륙작전 관련해서도 행사를 다녀왔고, 저희가 이제 7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그런 공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 탈환되고 중공군을 북쪽으로 밀어내고, 제가 한국에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추모식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그런 이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지금 현재 한미동맹이 있기까지 어떠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을 계속 전승하고 계속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추모제에 가서 그런 참배를 드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비석 뒤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I sit here today as a testament to you gentlemen and your testament to me that the alliance is strong as it should be and ever been. 75 years later, we're still together. The alliance is tight. National security is tight. Global security. And we need to take care of each other, take care of one another, and stand strong together.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참전용사님들 또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저희 한미동맹의 증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맹이 강력하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75년이 지났는데도 저희가 함께 어깨를 맞대서 일하면서 국가 안보와 세계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 그리고 또 서로를 우리가 함께 돌보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전우회를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빌딩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d just lastly, I would say, don't hold it inside. Share your memories. Share with one another. Share with your family what's important and why family is important. Share the burden and the pain that you've been through so that they understand what the past was to appreciate the present now and not want that. We don't have to experience pain and strife, hardship, war, crisis in order to appreciate what that was to hold what we have tight now. And thank you for this moment.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 그냥 여러분들 속에만 담아두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가족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런 고통이라던가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이해심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자식 다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초청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못했는데, 아까 그 원장님께서도 여기 나오셨지만 아버님께서 미국 부대 다니셨을 건데, 제가 캠보크 병원에 46년 다녔습니다. 임무병으로 이거 간호사로서 말이죠. 제가 남자들은 한국군에는 남자 간호사는 없었잖아요. 미국에는 그 자격보다 기술을 먼저 하기 때문에 내가 4년 동안 간호 생활하는 영어하고 시험 쳐가지고 합격되니까요. 나라에 응급실 실장님 맡깁니다. 그래서 나가 미군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했기 때문에 내가 42년 동안 기술을 전부 다 그 안에서 배웠습니다. 자격증을 12가지를 땄습니다. 그리고 간호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마워를 해가지고 내가 58년도에 취직해가지고 2004년도에 정년됐는데
보통 61년 되면 61살 되면 정년되는데 저를 또 71살까지 계속 일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그대로 하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최고 훈장, 의무 훈장을 받았고 말이죠. 이건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가 처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6.25 났을 때는 그야말로 우리 집을 망하다 해봤습니다. 내가 7살 아버지 돌아가시고 구남매 중 막내에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구남매를 혼자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고생했는 걸 알고 내가 만약 작년에 전세했으면 우리 어머니 모실 사람 없기 때문에 평생 고생하실 분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부처님 도와가지고 살아가지고 미군이 도와가지고 내가 살아가지고 어머니를 80 너희까지 모셨는데 그것이 제일 행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네 나라에서 누구가 최고를 쳐나면 우리 어머니고 그 다음에 메가드 장군 그 다음에 엘몬드 소장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명제가 참전해가지고 한 사람 전사 한 사람 부상당해가지고 전부 살아나왔는데 제가 만일 죽어서 우리 집에 아무도 없을 뻔했습니다. 새도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미군들이 도와가지고 우리 가정을 아들 둘 딸 낳아가지고 지금 대학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손장이 12명 하는데 이 행복한 생활은 누구 때문입니까? 미군들이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만일에 미군이 어떤 거 지금은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25를 생각해가지고 후세들에게 다시는 이런 전작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참전 유공자에서도 6.25 바로 알리기 강사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왜냐하면 우리 가족을 평화스럽게 잘 살게 해주는 미군들 덕분에 해가지고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 회원으로서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코로나 나기 전까지 했는 시간이 5,974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참전 유공자 남구 지휘 회장이 있습니다. 10시 출근에 4시에 끝나면은 미군 부대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가서 봉사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은혜를 안 잊어야 됩니다. 우리는 도와준 미군을 안 잊어야 되지. 네. 그래야 앞으로 6.25를 자주 잊어지는 6.25 가는데 그것을 안 잊기 위해서는 후세들에게 6.25를 바로 알리는 교육을 자꾸 시키고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평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저로 줘야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고 싶으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75년 전 있었던 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패널리스트 분들 자리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